안녕하십니까. 신의기는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북한이 굉장히 다양한 또 강력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또 대충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상군 안보를 도와주고 있는 이 미국의 제2사단이 작계를 바꾸었습니다. 작전 계획을 바꾸었고, 그러다 보니까 2사단의 임무가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2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동안 우리는 배워왔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전적으로 도와서 북한하고 전쟁을 하는 이런 작계가 아닌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정황이 지금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과 나토 그리고 러시아가 핵으로 세게 지금 감정 싸움에 들어갔는데 우려스러운 소식까지 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시진핑 3연임 확정 이후 북한 정권의 도발 열차가 브레이크를 풀고 풀 악셀을 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동해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움직임과 심포 전략 잠수함 진수 움직임이 동시에 관측되었습니다. 북한 서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내의 시설 이동 움직임이 관측되었으며, 이는 발사 준비 정황일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미국 미들베리 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가 현지 시각 10월 26일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센터는 10월 24일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발사장 내 로켓 조립동 북서쪽 외벽이 뜯긴 듯 그 내부가 드러나 있다라며, 11일에는 이 조립동이 바닥에 깔린 레일을 따라 발사대 쪽으로 약 40m 이동한 사진이 촬영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조립동은 북한이 발사대 발사체를 기립하기 전 각단 쉰체를 가져와 최종 조립하는 곳인데요. 이 조립동이 발사대 근처로 이동하고 발사대 쪽 외벽이 사라졌다는 것은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강력한 징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은 동해에서도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러렐은 워싱턴 DC 현지 시각 10월 24일 심포조선소의 부유식 도크가 이동 배치되었으며, 잠수함 건조 건물 진수로 앞에 크레인 바지선이 여러 개 설치됐다면서, 이는 북한이 기존의 824 영웅 실험용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대체하는 실전용 탄도미사일 잠수함 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신형 잠수함 진수를 앞두고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7월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 건조 시설을 김정은이 직접 둘러보며 해당 잠수함이 동해 작전 수역에 곧 배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비욘드 패러렐이 진수 가능성을 언급한 잠수함은 바로 이 잠수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IAEA와 CSIS는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소폭탄 등 연쇄 핵실험에 나설 징후도 보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연쇄 도발로 폭주하는 북한, 도대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겁니다. 여기 이제 서해 동창리 발사장이죠. 여기에 뭔가 지금 건설되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발사동이 한 40m 움직였다라고 하면서 이게 곧 대형 발사체를 ICBM급의 발사체를 쏘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했고, 그 분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심포조선소인데요. 여기 이제 원래 잠수함들은 이 보안을 위해서 실내에서 건조를 하죠. 그래서 이 실내에서 잠수함을 건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앞에 뭐 바지선이나 잡다한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적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치워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말은 지금 잠수함이 이렇게 레일을 따라서 진수할 그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거기만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다른 곳에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른 곳이라고 하면서 수소폭탄급의 아주 강력한 핵실험 플러스 전술 핵폭탄급의 아주 이 저위력 핵무기 등도 연쇄적으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하는데 그럼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도발의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냐? 중국이 자제해라. 시진핑 3연임을 확정 지을 때까지 자제하라. 라는 그런 경고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3연임 끝났으니까 이제는 해도 되죠. 이제 고삐 풀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날뛰어 주어야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더 좋죠. 그게 이제는 뭐 끝났고 하니까 날뛰어 줘야 좋습니다. 북한이 날뛰어 줘야 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냐? 중국 아니냐? 미국 지금 잘 못하잖아. 중국이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죠. 자, 그런데 미국이 12월 8일 날 중간 선거를 합니다. 여기에서 상하원이 다 뒤집어져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마당에 여기서 북한이 한 번 더 결정적으로 센 도발을 연쇄적으로 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그러면 외교적으로 한 게 도대체 뭐냐? 라는 비난을 받게 되겠죠. 거기에 더 보탬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10월 말 11월 초 이때가 핵심적인 도발 시기가 아니냐. 선거에 직접적인 표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고 그래서 10월 31일부터 우리 한미연합공군이 거의 뭐 200여 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하는 게 미국 중간선거 하기 전까지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면 바로 이 훈련하던 거 바로 그냥 넘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억제력 차원에서의 훈련 스케줄도 가미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가능한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세게 양쪽이 지금 점점 에스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실제로 도발에 나서게 되면 미국은 그냥 뭐 무력 시위만 하고 말지 북한은 미국이 저래봐야 우리 안 때린다 라는 거 알고 있는 것이죠. 안 때리니까 뭐 계속 치죠. 이렇게 미친 듯이 짓는 계획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몽둥이가 약이다 라고 했으니까 몽둥이 들고 왜 폰만 잡지 말고 진짜로 그냥 후려 갈겨 버려야 된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짓 안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정으로 정례 핵전쟁 훈련인 스테디패스트 눈 2022 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 역시 핵전쟁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극동지역에 신형 ICBM과 SLBM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알래스카와 주일 미군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가 나토의 정례 핵전쟁 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자신들도 정례 핵전쟁 훈련인 그롬 2022 훈련을 시작을 나토 측에 통보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워싱턴 DC 현지 시각 10월 25일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로부터 그롬 훈련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라며 현 시점에서 이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미 국방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미군은 비상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알래스카에는 RC-135S 코브라볼 탄도미사일 정찰기 기체번호 61-2663이 투입되어 캄차카 반도 일대에 대한 미사일 낙탄 추적 준비에 들어갔고 지난 10월 15일 요코스카에 입항했던 탄도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도 10월 21일 출항해 현재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이번 훈련에서 세 종류의 미사일을 캄차카 반도와 베링해 일대로 발사할 것이라고 보면서 관련 자산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서부 모스크바 인근의 제27 근위 로켓군과 제31 로켓군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플레세스크 우주기지와 카라해 일대에서도 관련 자산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은 플레세스크 기지에서는 최신형 ICBM인 RS-28 사르마시, 카라에서는 RSM-56 블라바가 준비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단 한 발로도 수십 개의 미국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의 핵미사일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거리 1900km의 사일롭 발사식 ICBM인 사르맛은
탄두 중량이 무려 5톤에 달할 750kg급의 핵탄두 10발, 500kg급의 핵탄두 15발 또는 24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탄두는 다탄두 기동형 제도립체여서 미국의 MD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로 평가됩니다. 사거리 9,500km의 SLBM으로 푸틴이 인류가 전에 본 적 없는 무기라고 극찬했던 블라바는 150kg 핵탄두 10발을 탑재하는데요. 각각의 탄두는 스텔스 기술과 개별 기만체 투사 능력, 궤도 조정 능력과 순간 가속 능력을 갖고 있어 현존하는 그 어떠한 MD 체계로도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번 핵전쟁 모의 훈련 때 핵탄두를 제거한 다탄두 MARV를 과시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이제는 핵 긴장 국면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 우려스러운데요. 미국도 나토와 함께 지금 북유럽에서 핵전쟁 훈련, 그래서 이 공군기지에 있는 그 핵 공유한 B-61 폭탄 투하하는 훈련까지 하고, 이에 질세라 러시아도 핵전쟁 훈련, 그롬 2022이라는 훈련인데, 모스크바 시내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사르맛으로 판단되는 이 미사일이 시내에서 이렇게 트레일러에 실려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차창 안에서 이렇게 사진이 찍혀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이동을 하는데, 자, 이건 이제 블라바죠. 사르맛과 블라바. 이 사르맛 같은 경우는 무려 10,000km 이상을 날아가면서 24발의 탄두로 쪼개집니다. 탄두 중량이 무려 5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커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없어요. 너무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사일로, 즉 이제 지하 시설에서 뚜껑이 열리고 이렇게 나오는 사일로 방식에서 발사를 하는데, 이 5톤이나 되는 탄두 중량의 이 미사일 한 발에 24발의 최대 24발의 탄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미 중부 아주 고고도에서 쪼개져서 24개 도시로 흩어져서 회피 기동하면서 들어간다.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성능이 사실이라면.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이 무기의 성능은 실제 구현되는 성능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서 조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되니까 일단 그들이 주장하는 이 성능대로라면 24개로 쪼개지면서 회피 기동하면서 들어오는 게 이 사르맛. 그리고 이건 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블라바인데, 이건 또 더 무서워요. 이건 쪼개져서 들어가면서 10발로 쪼개져서 들어가는데, 이 각각의 탄두가 전부 다 스텔스 코팅이 돼 있고, 그러면서 또 이 각각의 탄두에 또 기만차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격미사일이 올라오면 그 요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 기만체를 또 뿌려요. 그러면 이 요격미사일이 기만체를 따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요격미사일이라는 것도, 그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 레이더라는 것도 쭉 내려오고 있는 그 탄도를 계산해서 미래 위치를 판단하고 그 미래 위치에 요격미사일 날려보내고 그 최종으로 유도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 부스트가 또 달려있어요, 탄두에.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부스트를 한번 가동해서 쭉 더 내려오고, 또 내려오다가 쭉 더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속도를 가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격 레이더가 계산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스텔스 코팅되어 있고 기만체까지 뿌리고 거기다가 부스터 있어가서 속도는 쭉쭉쭉쭉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막을 수 없다. 그것도 10발이 쪼개져서, 정말 무서운 건데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이 카라해 쪽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렌츠해와 카라해 쪽에 이 항행 금지 구역 선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미사일 SLBM 쏘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르맛 지상 발사 ICBM 쏘고 해서 이 캄차카 반도 쪽으로 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미사일 목표 타겟 실험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탄도미사일 추진적 자산이 이쪽에 집결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정말 러시아 무기는 일단 재원상으로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참 이 재원이 그대로 현장에 구현이 안 되어서 까보니까 러시아전에 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이 자꾸 되어서 좀 다행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무서운 미사일들입니다. 자, 이런 미사일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 한반도 안보를 그동안 지켜왔던 미 2사단이 작전 계획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려스러운데요. 보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기존 기갑 여단 전투단을 대신해 배치한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의 임무가 유사시 전면전 작계 수행을 통한 한반도 방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 정부에도 통보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우리 군의 전력사업 조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최근 제2보병사단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 배치와 관련해 유사시 주한미군 지상군의 주요 임무를 대한민국 방어에서 북한 지역 내 대량 살상무기 제거와 자국민 대피로 바꾸었으며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중앙일보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10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월 30일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의 한반도 배치 직전에 기존의 기갑 여단 전투단을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으로 바꾸는 배경을 우리 측에 통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은 주한미 지상군의 핵심 임무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스트라이커 여단의 3대 핵심 임무로 유사시 북한 지역에 진입해 핵무기와 화생방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작전, 20만 명이 넘는 한국 내의 미국 시민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비전투원 소개 작전, 미 본토와 해외 기지에서 한반도로 증원되는 병력과 장비에 대한 전시 증원 지원 작전이라고 우리 정부 측에 통보했습니다.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되던 미국 측의 기갑 여단 전투단은 미 2사단 예하의 유일한 한반도 배치 지상군 부대로 우리 측 제16기계화 보병 여단과 함께 한미연합사단을 이루는 양대 전력 축이었는데요. 미국이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을 WMD 제거와 비전투원 대피, 전시 증원 임무에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연합사단은 유사시 북한 내부로 진입하는 신속 대응부대로 전환되거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부대로 전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기존의 전시작전 계획을 대폭 수정한 가칭 작계 5022를 작성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을 대폭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계획과 주요 전력 사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우려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 정권 말기에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이커에 대한 전투단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우려를 했는데 이러면 미 지상군의 전력이 깎인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는데 이거는 아예 전력이 깎인 걸 넘어서 작전 계획, 그들의 임무까지도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 정부에 통보했고 지난 정부가 그걸 승인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부는 이 미국의 이 전력들이 북한하고 안 싸워주면 더 좋은 건가요? 왜 이렇게 그냥 쉽게 허락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미국 사정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만은 과거 60년, 70년 전의 대한민국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너무나 다르다. 이건 정말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임무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주한미군의 임무였는데 이거 이제 바꾸어서 글로벌 작전에 대비한다라는 거고 또 주한미군 2사단의 임무가 글로벌 작전 전에 북한이 침략을 하면 북한군하고 전면전 하는 게 아니라 WMD 즉 대량 살상무기 핵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들어가서 회수하는 임무. 그러면서 여기 있는 미군 가족들 그리고 한국에 또 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죠. 각 학원의 선생님들도 들어와 있고 사업하러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학교에 강의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많죠. 그런 사람들을 안전하게 안전한 곳으로 소개시키는 그런 임무. 그리고 이제 미군 증원부대가 들어오는 것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임무. 이런 거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8사단에 있었던 한개 기계화 여단 떼가지고 이 한미연합사단을 만들었어요. 미 2사단에 여단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우리 8사단에 여단 하나 떼서 한미연합사단 만들고 사단장 미군이 하고 부사단장 한국군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운영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16기계화 보병 여단은 전차, 장갑차로 이루어진 강력한 부대인데 여기는 전차 하나도 없고 오직 이 차량용 장갑차 스트라이커 이것뿐이에요. 이 여단의 병력은 한 4,000에서 4,500명. 그리고 장비는 전차 없고 오직 스트라이커 장갑차 이거 한 300대 정도. 꽤 많죠. 그런데 우리는 전차와 궤도식 장갑차로 이루어진 중장갑 부대예요. 우리 한국군은. 근데 여기는 경장갑 부대예요. 부대 구성이 말이 안 맞죠? 그러면 한미연합사단도 이건 유명무실화 되지 않냐라는 생각. 그러면 우리 한미연합사단이 16기가 보병여단을 이제 떼내서 다시 원상복귀시킬 거냐?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이 미국의 글로벌 임무에 투입될 것 같은데 미국의 글로벌 임무에 같이 우리 16기가 보병여단을 투입을 시켜주는 전제 조건으로 야 우리 해줄 테니까 니들도 우리에게 더 많이 갖고 와. 전술핵 갖고 와. 핵공유해. 라고 요구를 할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 2사단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중기갑 부대가 한국의 지상군을 도와서 북한하고 싸우는 것을 이제는 작게해서 빼고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 어마어마한 중기갑 부대가 맡아왔던 임무를 우리 한국군이 바꿔서 맡아야 되죠. 그걸 이제 인정해 줬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국군이 만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육군 전력들, 또 감축들, 그러면서 바꾸고 있는 어떤 전력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우리가 준비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으니까 제가 이번 주말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께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넉넉히 있다가 우리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